시고요. 지난 시간에 수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을 드렸어요. 어떤 수들이 규칙에 의해서 나열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규칙에 의해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어 규칙이 있어야만 우리는 수열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 일정한 규칙이 무엇이냐라는 거, 걔를 가지고 수열의 종류를 우리가 이름 붙여서 말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의 개념 별거 없어요. 유한수열은 항이 유한계인 수열, 무한수열은 항이 무한이 많은 수열,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항수, 항의 개수를 얘기하겠죠. 첫 번째 있는 숫자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있는 숫자를 두 번째 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서 항의 개수가 유한계에 있다, 그때 항이 몇 개이냐, 그래서 항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끝항이라는 표현, 마지막 항이죠. 그럼 처음에 있는 항을 뭐라고 그럴까? 가장 처음에 있는 항, 첫 번째 있는 수를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첫 번째 항 또는 초항,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항 또는 초항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이것도 하나 알고 계세요. 수업하면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초항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뭐 교과서라든가 공식 문제집에서는 많이 사라졌는데 얘기할 때 많이 써요. 초항이라고. 잘 안 쓰게 되더라고. 잘 안 쓰고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요즘에. 이것도 뭐 표준어 개선 이거의 한 정책 중에 하나겠죠. 불필요한 단어를 쓰지 않는 이런 거. 나도 잘 몰라요. 자, 일반항에 대한 개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항입니다. 자, 수열을요, 교재 보시면 A1, A2, A3, AN 점점점점점 이렇게 나타낼 때 이 각각의 수를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1 얘를 첫 번째 항, 초항, A2를 두 번째 항, 그럼 AN은 n번째 항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n을 AN, 이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n자리에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 나오는 거고, n자리에 10을 넣으면 10번째 항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일반항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일반. 일방 말고 일반. 일반항. 일반적인, 깜짝아. 네, 카톡이 켜져 있었구나. 헉! 시간표 최종이 나왔어.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개합니다. 뚜둔. 영어 안 보여요. 나만 보고 있으니까요. 영어 뚜둔. 화요일 수업고, 목요일 화목이네요. 수학이 화목. 그리고 영어 파고가 월수 6시. 요거 끝나고 수학 들어오네요. 파고는. 아이고. 그리고 주말에 2시부터 문고 영어. 2시부터 4시. 2시부터 4시. 토요일 전부 다. 네. 뚜둥.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말해드렸습니다. 수학은요? 수학은 아까 말했던 거와 동일합니다. 화요 목요일? 월수 8시. 우리가 영어 화목이랑 영어는 화목 8시. 월화수목. 수학도 8시예요? 네. 영어도 8시? 네. 밤? 네. 아, 그럼 월화수목 딱 하면 끝이네. 검문으로 심플하네요. 이렇게 됩니다. 네? 국어. 잠깐만 타임. 너네 근데 토요일날 영어가 수학, 율곡, 세경이 또 있다? 4시부터 6시? 아, 주말반인가 보다. 주말반. 주말반. 미안합니다. 어떤 거요 또? 국어? 국어? 토요일 1시부터 4시. 토요일 1시부터 4시. 수학이 1시부터 4시. 파주고는 금요일 6시부터 10시. 문상고는 국어가 목요일 7시부터 10시. 이렇게 있네요. 아니요.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입니다. 같은 차이를 이루는 수열이죠.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된 부분,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입니다. 그 수열을 등차 수열, 일정한 그 수를 우리는 공통된 차이, 공차 이렇게 표현하고요. 영어로 D라고 쓴다는 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교재에서 이 표현 나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색한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이 표현.
이거를 보고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인데 AN, 이거 n번장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공차, D를 하나 더하면 뭐가 나오냐? n 플러스 1번장이 나온다라는 표현이야. n번장에다가 공차 하나 더하면 n번장에다 공차 하나 더하면 n 플러스 1번장이 나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좀 어색하죠? 이거 보고 많이 익히셔야 돼. 하나 더. n 플러스 1번장에서 n번장을 빼면 공차가 나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n에다가 적당한 숫자 아무나 넣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돼. n에다 만약에 5를 넣잖아. 그럼 A5 5번장이죠. n에다 4를 넣으면 n에다 4를 대입하면 A5는 A4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4번장에다가 공차 하나 더하면 누가 나와? 5번장이 나오는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마찬가지 여기도 숫자 하나 넣어서 얘기해보면 n에다 4를 넣으면요. A5에서 A4를 빼면 D가 나온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5번장에서 4번장을 빼잖아? 그럼 둘의 차이가 나오겠지. 그게 바로 누구다? 공차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n을 이용한 이런 일반항으로 표현된 관계를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도록. 무슨 뜻이야? n 플러스 1번장, n번장 이 표현입니다. an, an 플러스 1 요거. 자, 뒤로 가시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쓰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여드릴게. 등차 수열을 한번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써보고 그거의 n번장을 찾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각각 2, 5, 8, 11인 수열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항은 몇일까요? 14가 되죠. 자, 얼마큼 커졌어요? 3씩 커지고 있죠? 무슨 수열이에요? 똑같은 차이를 이루고 있는 수열, 등차 수열입니다. 여기서 공차는 누구다? 플러스 3이 되겠죠? 얘가 공차입니다. 자, D는 3인 공차예요. 여기서 내가 저기 가서 n번장이 누군지 궁금해. 자, n번장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내용이죠. 잘 보세요. n에다 1을 넣으면 첫 번장 값이 나와야 돼. n에다 2를 넣으면 두 번장 값이 나와야 되고요. n에다 3을 넣으면 세 번장 값이 나와야 됩니다. 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야. 자, 봐봐. 이 두 번장은 첫 번장에다가 공차를 하나만 더하면 나오는 값이죠. 이 세 번째 항은 첫 번장에다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두 번 더하면 나오는 값인 거죠. 맞아?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장에다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될까요? 네 번 더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항이 2입니다. 두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만 더하면 돼요. 됐어? 그럼 기호로 쓸게. 공차를 한 번만 더하면 나옵니다. 그럼 세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더해요? 2개를 더하면 나오는 값입니다. 브루노 보고 있어요? 그럼 네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3개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쭉 이어져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되는 걸까? n-1개 더하면 되죠. 왜?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자, 두 번째 항이면 공차를 1개, 세 번째 항이면 2개, 네 번째 항은 3개 더하죠. n번째 항은 몇 개 더해? n-1개, n보다 하나 작게 더하면 되겠죠. 이게 등차 수열에서 n번째 항을 찾는 방법,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돼요. 그럼 위에서 말했던 이 수열, 등차 수열에서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될까?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3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전개해서요. 3n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빼기 1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게 n번째 항 3n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확인해 볼게요. n에다가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이죠. 1 넣으면 몇 나와? 2. 그죠? n에다가 3을 넣으면 세 번째 항이죠. 3 대입하면 몇 나와요? 3, 3은 9 빼기 1이죠. 8. 세 번째 항 8 맞네요. 5 대입하면 다섯 번째 항 나오겠죠. 15 빼기 1, 14. 맞네. 됐죠? 얘가 바로 일반항 A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식은 첫 번째 요 식입니다. n번째 항 찾는 방법.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n 빼기 1개 더한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n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n 빼기 1개만큼의 공차를 더한다 라는 거. 됐어요? 자, 지금껏 이해 안 되시는 분. 다 돼요? 돼요? 지금 등차 수열로 얘기하고 있다. 되니? 돼요? 좋습니다. 자, 등차 수열 일반항의 성질 나와 있는데요. 이 성질은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굳이 따로 이렇게 성질이라는 표현 안 쓰고 내가 빠르게 바꾸는 요령이라고 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질 내용이거든요. 교재에 있는 표현대로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얘기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등차 중항이라는 표현이 5번에 있습니다. 여기는 별표.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에 있는 항의 성질이다 라고 해서 등차 중항이에요. 중항 아닙니다.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의 성질이야.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성질은요.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등차 수열 3개 적어볼게요. 5, 그 다음 10, 그 다음 누가 오게? 등차 수열이면 15가 오겠죠.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이야? 20. 이거 2배 한 값이랑 같죠. 또 등차 수열 한번 더 써볼게요. 7, 10, 그 다음 누가 오게? 13 오겠죠. 자,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20. 얘 더 2배랑 같죠. 또 등차 수열 한번 더 써봅니다. 10, 7, 그 다음 누구게? 4. 뭐야? 빼기 3씩이죠 이번에? 됐어? 자,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이거 2배랑 같은 거죠. 그럼 등차 중항의 성질은 뭐냐? 요렇게 A, B, C가 등차 수열 이룰 때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룰 때요. A하고 C를 더한 값의 절반이 바로 뭐와 같다? B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A하고 C를 더한 값은 2B와 같다라고 쓰셔도 관계없겠죠. 가운데 있는 애 2배와 같다. 나눠서 얘가 되는 거야. 같은 표현. 등차 중항. 자, 등차 수열을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을 배울 건데요. 등비 수열에서 마찬가지 등비 중항을 가지고 등차 중항과 등비 중항을 엮어서 내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조금 더 등차 중항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뒤로 가시면 보충학습에 보시면 조화 수열, 조화 중항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 개차 수열, 군 수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화 수열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외로 빠졌습니다. 개차 수열도 마찬가지고요. 군 수열 하나만 살아있는데 군 수열도 그렇게 많이 얘기는 안 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결론은 등차와 등비가 가장 중요한데 조화 수열은 어떤 뜻인지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했나요? 조화 수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앞에 보세요. 자, 2분의 1이 있고 4분의 1이 있고 6분의 1이 있고요. 8분의 1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숫자 오게? 10분의 1. 그 다음에 누가 오게? 12분의 1. 너네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규칙을 확인해서. 그럼 무슨 규칙이 있니? 2씩 더합니까? 2분의 1에다 2를 더하면 2를 아니야 좀 캔슬. 2를 더하면 4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럼 여기다가 또 2를 더하면 6분의 1이 나오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지? 요건 아니지. 근데 2를 더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말하면 되죠. 분모의 2를 더했다라는 표현. 맞아? 그럼 분모의 2를 더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분모에다 2를 더한다는 표현은 사실 수학적 기호로는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의 역수 몇이에요? 2, 4, 6, 8, 10, 12죠.
그 다음 누가 오게? 14. 이거의 역수 몇이야? 14분의 1이 그 다음에 오는 수야. 이렇게 표현이 돼. 해서 이 문제에서 준 이 친구들만 가지고서는 무슨 수열인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만 이 친구의 뭐를 보면 역수를 보면 얼마씩 커지고 있다? 2씩 커지고 있다라는 게 파악이 되죠. 다시 말해서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경우 이런 수열을 우리는 조화 수열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분모가 계속 얼마씩 커지고 있어야 형태가 나오는 거. 이런 애들이 조화 수열인데요. 어떤 종류가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현재로서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아마 여러분들 기말 범위가 될 거예요. 기말 범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우린 조화 수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불빛이 따라온다고요? 네, 참 호기심이 많은 친구죠. 너네 이거 모르는구나. 그치. 사람이에요? 진짜 뭐가 그랬구나. 카리스입니다. 자, 사람입니다. 입술이 왜 저래? 너네 이거 모르는구나. 봐봐. 눈을 징그러워. 왼쪽 보고 있잖아. 왼쪽에서 이렇게 봐도 왼쪽 보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봐도 왼쪽을 보고 있고. 아니 됐어. 저게 왼쪽을 보고 있다고요? 오른쪽 보고 있는데요? 그 살아있는 생물을 기준으로 볼 때는 항상 그 사람 입장에서 왼쪽 오른쪽을 말해주고. 죽어있잖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 아니잖아요. 생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거의 기준에서 보고, 그러니까 이쪽 팔은 왼팔인 거야. 은택이 입장에서 봐야 돼. 내 쪽에서 오른쪽이지만 이건 은택이 기준으로 왼쪽 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은 오른쪽인 거야. 왜냐면 얘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오른쪽이면 오른쪽 이렇게 보는. 이 사람이라 됐어요. 그래서요. 됐어. 안 해. 됐다고. 됐어. 싫어. SNS에 올리든가 궁금하면 질문하든가. 여기 논리수학에다 질문해. 궁금한 건. 논리수학해. 마지막 경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2학년들 봤지? 끌려가는 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자, 보겠습니다.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반항 n번째 항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항 몇이에요? 마3. 두 번째 항 9. 세 번째 항 마이너스 27. 네 번째 항 81이죠. 여기서 문제. 이 친구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n번째 항을 찾으려면 가장 편한 건 일단 그 다음에 오는 숫자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 81 다음에 어떤 숫자 올까? 243. 마이너스 243. 어떻게 알았어? 3을 계속 곱하고 있지. 그럼 첫 번째 항은 마3, 두 번째 항은 9, 세 번째는 마이너스 27. 3을 계속 곱하고 있죠. 이거 3의 1제곱인데 마이너스야. 이 친구 3의 제곱인데 플러스야. 이 친구 3의 세제곱인데 마이너스야. 이 친구 3의 4제곱인데 플러스야. 얘는 3의 5제곱인데 마이너스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볼 때. 마이너스 3의 n제곱. 자, 1 넣으면 얘 나오는 거 맞죠? 2 넣으면 플러스로 바뀌지 3제곱. 3 넣으면 마이너스 3세제곱. 4 넣으면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3의 4제곱. 됐지? 처음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친구 봅니다.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이죠? 그죠? 자, 그러면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이지. 그 다음 누가 오게? 9분의 1. 그 다음 11분의 1. 자, 보세요. 얘 볼게. 얘가 지금 뭐야 계속? 2씩 커지고 있지. 얘가 2씩 커지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엔 누가 올까? 13분의 13분의 1 오겠죠. 무슨 수열이에요? 분모가 지금 등차 수열이네요. 분모가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2씩 커지고 있죠. 첫째 항 누구? 1이지. n번째 항 어떻게 표현할까요? 1 넣으면 1 나와, 2 넣으면 3 나와, 3 넣으면 5가 나오는 어떤 숫자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3n이래 미안. 2n 빼기 1. 자, n에다 1 넣어보세요. 몇 나와요? 1. 2 넣어볼게. 몇 나와? 3. 3 넣으면 5. 4 넣으면 7. 됐죠? 분의 1. 이게 바로 n번째 항이네요. 이렇게. 처음에 분명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여기서 2n 빼기 1을 찾은 요령, 등차 수열에서의 성질을 갖고 푸는 문제인데 요거는 등차 수열 얘기할 때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 했어. 답 입력해. 네? 답 입력. 집에 가세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핸드폰. 무슨? 규환이 걸로 잠깐 빌려서 답 입력은 빨리 하고 가. 자,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 답 입력하고 가. 규환이도 전해줘. 책임져서 집 가서. 아, 지금 수업해야 되니까 나가줄래요? 미안합니다. 빨리 하고 가세요. 하고 가. 닫고 하고 가. 자, 그러면 다음 예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할 거야. 자,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1, 두 번째 항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자, 얼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마 3씩 계속. 그지? 마 3씩. 마 3씩 줄어들고 있죠. 자, 일반항입니다. n번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 첫 번째 항에다가 n-1번 공차를 더해주면 된다 했죠. 첫 번째 항 누구야? 마이너스 11이죠. 플러스 n-1. 자, 공차 몇이야? 마 3이죠. 요렇게. 자, 이거 전기해 주시면 마이너스 3n. 전개하면 플러스 3이네요. 빼기 8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n번째 항. 일반항이 됩니다. 요렇게. 자, n에다가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1. 2 넣으면 맞냐? 아닌데? 이거 아니야? 뭐 잘못했어? 3씩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8. 아, 플러스 3이네? 아이고. 야. 얘들아. 공차가 마3이 아니고 플러스 3이지. 3씩 커지는 거지? 아이고, 미안해요. 이거 잘못 썼네. 뿔3. 3이 돼서 3n 빼기 14 이렇게 되죠. 미안합니다. 됐죠? 자, n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1, 2 넣으면 마이너스 8, 3 넣으면 마이너스 5 나오는 거 맞네요. 그럼 여기서 등차 수열 일반항을 좀 빠르게 보는 방법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성질인데요.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아. 등차라고 분명히 알고 있잖아. 공차가 플러스 3인 것도 알고 있죠. 그럼 n번째 항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일단 공차가 3이잖아요. 3n을 그냥 써. 일단 3n을 그냥 써. 왜? 3씩 커지니까. n이 하나 커질 때마다 결과는 3씩 커집니다. 그래서 3이면 무조건 그냥 3n 쓰시면 돼요. 공차가 2면 2n 쓰시면 됩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n 쓰시면 돼.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지. 요 n자리에다가 1 넣으면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1 나와야 돼. 1 넣으면 3이죠. 뒤에 누가 붙어야 마이너스 11 나올까? 마이너스 14. 같은 결과죠. 요게 등차수열 성질을 이용해서 빠르게 일반항 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요령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요령 이용해서 두 번째 거 한번 구해볼게. 6, 3, 0, 마 3이죠. 얼마씩? 마 3씩이죠. 마 3씩. 마 3씩. 공차가 마 3이잖아. 그럼 이거 일반항 어떻게 쓰냐? 마 3n 그냥 쓰는 거야. 그 다음 1 대입하면 몇 나와야 돼? 6 나와야 돼. 1 대입하면 몇 나와? 마 3이죠? 뒤에 누구 붙여? 플러스 9 붙이면 돼요. 됐지? 1 넣으면 마 6, 2 넣으면 3 나온 거 맞잖아. 3 넣으면 0 맞죠? 그럼 얘를 정석적으로 이렇게 풀죠.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n-1개 더한다 라는 표현. 해서 분배하면 마 3n
분배하면 플러스 3이죠? 플러스 9. 같은 결과네요. 됐지? 해서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 첫 번장에다 공차를 n-1개 더한다라는 표현, 요걸 이용하는 방법과 성질을 이용해서 빠르게 찾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연이 괜찮니? 등차수열 일반항 찾기? 할만해요? 네. 그러면 그러하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등차수열이 주어졌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읽으면서 해석을 먼저 해주는 게, 목 아파. 자, 다섯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에 4를 곱한 값이랑 같대. 등차수열입니다. 자, 네모 치세요. 등차수열이다. 같은 것이 계속 커지고 있는 수열, 등차수열에서의 질문입니다. 자, 등차수열에서 다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 4를 곱한 값이랑 같고요.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 더하면 6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자, 등차수열에서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첫째 항, 그리고 공차의 개념. 이걸 갖고 문제를 계속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 항은 그냥 첫 번째 항이야. 근데 두 번째 항은 우리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하면 됐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더해? 2개 더하면 됐죠. 2D. 그럼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3개 더하면 됐죠.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4개를 더하면 됐습니다. 그럼 이 친구 A5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4개 더한 애다 라고 바꿔서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A3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2개 더한 애입니다 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첫 번째 항과 공차와 관련된 식으로 전부 다 전개가 되죠. 두 번째는 얘도 마찬가지. 두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 공차 하나 더한 애고요. 네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3개 더한 애입니다. 이게 6이라는 표현이죠. 자, 계산해 주시면 2A1 4D는 6이다 라는 거. A1 더하기 2D는 3이네요.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마찬가지 전개에서 넘어가면 3A1 플러스 4D는 0이다가 되겠죠. 됐어? 그럼 A1은 넘어가서 3 빼기 2D와 같은 값이니까요. 이 A1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D값이 누군지 찾아줄게. 이렇게 바뀌는 문제입니다. 연립하는 문제들. 그럼 전개하면요. 9 빼기 6D 더하기 4D는 0이니까 넘어가서 2D는 9와 같다. D는요. 2분의 9네요. 공차가 2분의 9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공차가 2분의 9니까 첫 번째 항은 3 빼기 9. 몇이에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2분의 9인 등차 수열인데 일곱 번째 항을 구하세요. 얘는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6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항 마이너스 6. 공차가 2분의 9였네요. 해서 27. 마이너스 6 더하기 27. 답은요. 21이 되겠습니다. 라는 문제가 돼요.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져가야 되는 내용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등차 수열입니다. 머릿속에 가져가야 되는 내용 두 가지.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요. 첫째 항 더하기 n-1D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그냥 첫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 더하면 돼.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2개 더하면 돼. 그래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한다는 거야. 이 표현. 이걸로 지금 얘기 다 한 겁니다. 5를 대입하면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4개 더하면 되는 거죠. 라는 표현인 거야. 일반항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표현하고요. 첫 번째 표현. 요거만 냅두게. 이거 5 넣으면 다섯 번째 항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고요. 그 다음
n번째 항이 있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고 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습니다. 자, n번째 항,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이야, 표현이야. 이때 이 둘이 더한 값은 가운데 있는 두 배와 같다. 이 a 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n번째 항이랑 n 더하기 2번째 항을 더한 값이랑 같다라는 거. 크게 이 두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은 익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이 두 가지예요. 얘 이용해서 5번째 항 표현도 할 수 있고 7번째 항도 표현할 수 있고 2번째 항, 4번째 항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항 가지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 일반항 성질 이용해서 빠른 일반항 찾기.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공차에다 n 붙인 다음에 일러서 첫째 항 만들어. 요 표현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정리해 주시면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어갔어. 요까지 풀고 쉬도록 할게요. 4번까지. 자, 31항이 85, 45항이 127인 등차 수열에서 마찬가지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의 성질, 그리고 등차 중항에 대한 표현, 요 두 가지를 가져가셔야 돼요. 자, 31항이 85다라는 얘기는 A 31이 85다라는 거죠. 그럼 31번째 항은 일반항 표현으로 바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한다? 30개. 이게 85다. 마찬가지 45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44개 더한 게 127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두 개씩 모하면 연립하면 뒷값 나오겠네. 자,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뺄게요. 14D는 자 뺍니다. 42 되겠죠. D는요 3이 되겠습니다. 공차가 3이죠. 됐어요? 공차가 3이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A 플러스 90이 85라는 뜻이네요. A는 마이너스 5. 자, 첫째 항 마이너스 5고요. 공차는 3입니다. 라는 거죠. 100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는 표현. 첫째 항에다가 99D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5에다가 99에다 3 곱하면 297인가요? 됐죠? 29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175는 몇 번째 항인지 구해라 라고 나와 있죠.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n번째 항이 필요합니다. n번째 항, 첫째 항 더하기 n-1 d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공차가 3이니까 3n 바로 써. 1 넣으면 마이너스 5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8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어차피 요거 전개하시면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3n-8이 뭐가 되고 싶다? 175가 되고 싶습니다. n에다 누구 넣으면 될까요? 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3n은 183. n은요 61이 되겠네요. 몇 번째야? 61번째 항. n에다 61 넣으면 나오는 값. 그래서 61번째 항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까지요. 자, 잠깐 쉬었다. 네, 61항. 이런 식으로 정리. 잠깐 쉬었다가